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의 막말 때문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동시에 시끄러웠습니다.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나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이 그 문제를 언급하면서 안중근은 범죄자다라고 막말을 하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니까 스가 관방장관이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유감 표명은 과잉 반응이다라고 또 한 번 도발을 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은 안중근은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저명한 항일 의사다라고 한국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안중근 의사를 지칭해서 범죄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던가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적 발언을 많이 하는 아베 총리조차도 그렇게 심한 말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월에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사망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점은 한국과 일본이 상호 존중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발언으로 그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지만 안중근 의사를 직접 깎아내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만 봐도 1995년 무라야마 다마에서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그것하고 맞지 않는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가 무라야마 다마에 반하는 언행 이런 것들을 수없이 해왔지만 침략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라는 그 아베의 발언에 못지않게 이번에 범죄자 발언은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간혹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슨 선거용 발언 이런 정도로는 나왔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적인 고려 없이 국내 오디언스, 국내 지지 세력만 만족시키는 발언을 하는 거는 대개 선거를 앞두거나 아니면 정권의 지지가 취약할 때 쓰는 전략입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베 정권은 지지도도 현재 탄탄하고 또 선거도 먼 일이고 어제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 같은 문제하고도 관련이 없는 건데 왜 이러나 기본적으로는 극우적인 역사인식이 드러난 거고요.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요즘 상황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자신감 이런 게 배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아베가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 적극적인데 한국이 안 만나주고 있고 한국은 중국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이런 말을 미국 쪽에다 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왜 안 만나려고 하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아베의 말이 맞다는 식의 반응을 요즘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으로서도 그렇게 미국이 생각을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그 일본이 미국의 귀를 잡았으니까 한국도 결국은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자신감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이 주일 미국 대사로 오는 것 오늘 국내 신문에도 크게 실렸습니다만 이게 일본한테 호재가 되겠죠? 예, 어제 일왕한테 신임장을 내려가는 캐롤라인 케네디 대사를 마차에 태워서 보내고 파격적인 대우를 했는데요. 아베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진정한 한 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또 선거 자금을 많이 끌어온 사람한테 주요국 대사를 주는 그게 미국의 관행에 따라서 케네디를 주일 대사로 임명한 측면이 크고요. 또 케네디가의 진보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위안부 문제 같은 데서 오히려 한국에 동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가 마냥 좋아할 만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레바논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테러가 있었군요. 어제 오전에 강력한 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서 이란 대사관에 근무하던 이란 사람 2명을 포함해서 최소 23명이 사망했고 또 146명 이상이 다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측인 이란은 적국인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알카에다하고 연계된 이슬람 수니파의 무장 조직의 한 대원이 자기들의 소행이다라고 주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뭐 누구의 짓인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옆나라 시리아의 내전의 여파가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까지 미친 사건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란 간의 관계가 복잡하죠?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이게 정리만 되면 어렵지 않고 또 중동의 갈등 구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은 이슬람의 수니파와 시아파, 거기에다가 기독교 세력까지 종파 갈등이 아주 복잡한 나라입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세가 강하고 유명한 무장 정치 조직 헤즈볼라가 있는데요. 이 헤즈볼라는 이슬람 시아파고 옆나라 이란 정부, 시리아 정부 여기도 다 시아파라서 헤즈볼라, 이란, 시리아 이 세 세력 혹은 국가가 동맹입니다. 반면에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에 맞서고 있는 반군 그리고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이런 데는 다 수니파인데요. 당연히 레바논에 있는 수니파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네, 뭐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들이 시아파 이 점 정도를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아파는 이슬람 중에서 매우 소수파라서 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과 시리아의 정부 여기만 시아파고 나머지 모든 이슬람 국가나 단체는 다 수니파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 구도가 시리아 내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하고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이유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기본적으로 시리아 국경 안에서 싸우는 거지만 옆나라 레바논으로 최근에 유혈 충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테러가 난 그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관은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수니파인 시리아 반군하고 또 레바논에 있는 수니파 이 두 세력이 적대 구역을 공격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 관련 기사가 있군요. 무차별적인 불법 정보 수집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2004년에 법원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승인받았다고 허용하는 승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가 비밀 해지된 정부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2004년부터 테러 방지라는 목적으로 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통신 기록의 도감청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세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안보국이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 같은 준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서 지워져가지고 그 NSA 국가안보국의 활동이 허용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지운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4년 이전에도 9.11 테러 후에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발각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 법원의 영장 없이 한 일이라는 게 이번에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 됐습니다. 네.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군요.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 텐진의 난카이 대학, 우리나라에서는 남계대학이라고 하죠. 이 남계대학에서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에 대한 연수를 받고 있다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했습니다.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북한 관련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대외 개방과 경제발전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유엔의 첫 번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6일에 시작해서 보름 동안 진행되는데 연수생들한테 지역경제 협력 경험을 소개하고 또 텐진 그리고 장수성의 수저우, 상하이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하게 해가지고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에 대한 견문을 넓혀주는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남계대학은 주은래가 나온 학교인데요. 최근에 북한 정부가 새로 구성한 조선무역투자촉진위원회라는 기구의 소속 관료들이라고 하니까 요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 이런 데 앞으로 길게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